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업사이클링의 과학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재활용한다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리사이클링.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피캔이 있는데 위에를 어떻게 좀 열선으로 잘 잘라내서 이걸 다시 화분으로 만든다. 화분으로 쓴다든지 네. 연필꽂이로 쓴다든지 네. 이렇게 된다면 재활용인데 네. 만약에 여기 붙어있던 요 비닐 딱지 있죠. 네. 요 비닐 딱지에 있는 어떤 이제 플라스틱 소재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잘 추출을 해서 다른 뭐 비닐봉투에 쓰이는 뭐 그런 소재를 만들어낸다던가 요렇게 아예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업사이클링이에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리사이클링 안에 업사이클링이 지금까지 포함이 돼 있었네요. 포함이 돼 뭐 알루미늄 캔 같은 있었다고 경우는 볼수 실제로 있겠죠. 녹여가지고 그쵸. 다시 네, 쓰니까 쓸 수 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리사이클링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소재 단위로 분해해서 다시 그렇게. 재생해내는 그게 업사이클링이다. 근데 패스트 패션의 뭐 반대말이라고 하면 또 슬로우 패션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업사이클링 패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로우 패션이란 트렌드가 이제 패션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큰 트렌드를 타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업사이클링 소재 중에 하나가 우리 먹는 버섯 있죠? 네. 요 버섯을 활용해서 만든 소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단순히 운동화, 원피스, 뭐 티셔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가죽 제품까지도 요 버섯을 이용해서 버섯으로요? 네. 버섯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우리는 이제 환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혹은 뭐 이게 건강에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요걸 듬뿍 담았으면 했던 0.00001% 들어가 있고 나머지 딴 거 들어가 있고 혹시 맞아. 버섯도 버섯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화학 제품 안에 그냥 버섯 한 송이 어, 집어넣고 나 그럴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다고 물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네. 원리를 듣고 나시면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랑 또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버섯을 우리가 버섯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둥그런 뚜껑 같이 가시 있고 그쵸. 그쵸? 그런 줄기가 버섯을 있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버섯 뿌리를 본 적이 있으세요? 버섯 뿌리? 뿌리를 본 적 있나? 제가 최근에 있어? 이 능이버섯 능이버섯. 그쵸, 뭐 네. 1등 뭐 너무 능이버섯을 맛있잖아. 이제 집에 엄마가 이렇게 어떻게 해와가지고 이게 뿌리를 잘라내는 거 보니까 흙이 엄청 많이 달려있고 그 밑에 이 수염 같은 뿌리가 진짜 많아요. 진짜?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하게 달려있는 그 뿌리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균사체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버섯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어떤 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곰팡이라고 균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우산 모양의 갓, 기둥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뿌리 에 보면은 이제 이런 진균류라고 하는데 보통 영양소가 들어있는 이 영양기관인 균사체고요. 그리고 이제 번식기관인 포자를 갖고 있어요. 이 버섯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요리를 해서 먹는 이 버섯이라는 거는 자실체라고 하죠. 번식기관인 포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윗부분이요? 자실체, 그렇죠. 네. 우리가 먹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이제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던 그런 요 뿌리에 있는 솜털처럼 보이는 어떤 곰팡이의 몸체를 균사체 퍼져 있는 것 하는 같이 거죠. 보이네. 버섯의 몸통, 요 네. 균사체는요 유동적인 소재예요. 어떤 물질을 이제 첨가해 주는지에 따라서 그 특성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가죽처럼 보이는 그런 원단을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일반 우리가 봤을 때 저건 폴리같이 생겼는데 알고 네. 보니 뭐 이제 버섯의 균사체를 활용했구나. 요렇게. 활용했구나. 지금도 놀라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균사체가 아까 그물같이 이렇게 파고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얘들은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접착제 같이 쫙 파고들면서 전체를 하나로 아울러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럼 어디다가 배양을 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에다가 배양을 하게 되면 그냥 흙에서 자라나는 그런 버섯이 되는 거고 가죽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어떤 그런 재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재료 위에서 균사체가 뻗어나가게 되면 그 재료들 하나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순백의 어떤 그런 묶어주는 역할만 하는 도화지 같은. 도화지 할 수 있겠다. 가죽은 이게 엄청 질기잖아요. 쫀쫀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 접착이 그만큼 될 수 있을까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버섯의 뿌리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흙이 자잘자잘하게 묻어있고 막 되게 지저분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뿌리 부분을 가지고서 표백을 하는 거죠. 표백 작업을 거쳐서 하얗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깨끗하게 하얘진 균사체 위에 바이오폴리머라는 것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 고분자 화합물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폴리머라는 것을 넣어서 되게 약할 것만 같은 이 버섯의 뿌리를 조금 단단하게 이제 우리 가죽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강하게 과정을 만들어주는구나. 거쳐야겠죠.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왔다 싶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주문 받은 대로 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색상이랑 질감들을 이제 코팅을 해주고 염색을 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주면 이제 천연 가죽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균사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균사체는 좀 사용하되 플라스틱 어떤 석유 화합물을 사용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바이오폴리머를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죠. 바이오폴리머는 생물이 생산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유소, 뭐 아까 말씀드렸던 키틴 뭐 이런 재질들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좀 좋은 거네. 그쵸. 화학물질 약간 없이 환경적인 그렇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도 다 화학물질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네. 화학물질이니까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 다시 말해서 잘 썩고 가죽 만드는 영상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동물 이렇게 무드질하고 막 네. 하는 거 너무 잔인해요. 어, 죽이지도 않더라고요. 귀찮은 거야. 그 죽이는 것까지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하고자 아. 이런 천연 가죽들을 만드는 시도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섬유 소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일로 만들었어요 라기보다는 네. 이제 과일에 붙어있는 잎을 가지고서 잎. 네, 버려지는 잎들을 사용해서 그게 더 좋다. 과일을 그쵸, 우리가 빨리 먹으면 먹어야 되고,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잎을 사용하는 거죠. 어차피 버려지는 잎이라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업사이클링 소재를 또 만들어내는 피나텍스라는 브랜드예요. 네. 자, 피나텍스에서 이름에 감이 살짝 오지 않으시나요? 피나텍스. 파인애플이라는 아. 뜻이에요. 아, 이 피냐가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이고 뒤에 텍스는 이 텍스타일 할 때 섬유 소재를 텍스타일. 네, 그거에 나오는 어? 텍스죠. 파인애플 섬유? 그렇죠. 파인애플 파인애플 텍스처? 섬유 소재 파인애플 잎으로 만든 소재인 소재인 거예요? 거죠. 근데 파인애플 잎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 이렇게 베일 것 같아. 네, 섬이. 만지면 빌 것 같고. 딱딱하고 생각보다 커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길어봐야 요 손바닥만한 그게 네. 아니고 실제 파인애플 이 농장에 가면은 거의 옥수수 키우는 것만큼 이 잎이 엄청 크고 질기고 단단해요. 어떻게 파인애플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만드는 그 거죠? 파인애플을 되게 거창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할 것 같잖아요. 네. 깨진 접시 깨진 날 있죠. 네네.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파인애플 잎을 밀더라고요. 아, 섬유질들 좀 맞아요. 잡아야 그거를 되니까. 추출해내려고 아. 되게 거창한 기계가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노동집약적이네. 그렇죠. 인권은 어디로 가고.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원주민분들이 이렇게 껍질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셔서 어. 거기에서 이렇게 얇은 실 같은 거 이렇게 뽑아내고. 네.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을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뽑아냈죠. 하죠? 그러면 이제 또 깨끗하게 씻고 네. 해서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견우와 직녀에 나오는 직녀의 배틀. 네네. 그 배틀. 배틀을 실 하나하나 걸어서 이렇게 직조 짜듯이 음. 짜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 있죠. 네. 원단 소재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비싸겠다. 비싸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탑3 중에 하나가 커피래요. 커피를 가지고도 섬유를 소재를 또 만들 수가 커피로요? 있어요. 그라인딩 하고 갈아서, 나서 네. 남은 내리고 난 찌꺼기. 커피 맞아요. 추출하고 난 찌꺼기죠. 찌꺼기를 가지고 우리 섬유 소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섬유 소재예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서 대만의 섬유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네. 커피 찌꺼기가 우리 보통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방향제. 그쵸. 말려서, 잘 그쵸. 말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한 거죠. 방향제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땀 냄새를 좀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옷에다가 그치. 쓰면은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은 뭐 이제 신발 깔창이라든지 우리 티셔츠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커피 찌꺼기들 있죠. 엄청 작게 갈아요.
어느 정도로 작게 갈았냐면 우리 머리카락 있죠. 네. 머리카락의 10분의 1 어. 정도로 거의 나노 단위로 곱게. 엄청나게 곱게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겠죠. 네. 그렇게 곱게 갈아서 고분자 용액들하고 막 섞였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화학약품이 들어간다. 이거를 천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은 조금 많지만 최대한 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화학약품 좀 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네.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옷에서 깔창에서 커피 냄새 나는 거예요? 커피 냄새가 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때요? 주영학과님은 네. 그거 입고 또 신고 하면은 맨날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렇지. 네, 커피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음. 이 커피 찌꺼기, 커피 원두가 갖고 있는 이 냄새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그 기능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다. 커피 향이 난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요 냄새 입자들을 빨아들이는 그 기능을 가지고서 냄새 제거를 하는 거죠. 또 장점이 있다면요? 빨리 마른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 그래서 우리 왜 등산복 같은 거에 가장 네. 큰 장점이 일반 면티에 비해서 땀이 나면 되게 빨리 마른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이제 등산복 기능성 옷처럼 이렇게 빨리 마르진 않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입었던 이런 면 소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마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그 회사는 좀 성공했겠네요. 잘 됐겠네요. 요 에스카페라는 회사는 네. 거의 상장 폐지 직전의 회사였다고 해요. 처음에. 네, 네. 그런데 요 성공했고요. 소재를 이제 빵 개발을 하고 나서 네. 엄청나게 대만에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소재라고 해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다 싶은 게 커피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를 이제 볶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생두가 굽는다고 하잖아요. 커피를 볶으면서 이제 커진다는 것 자체가 안에 다공성이 되는 거예요. 구멍이 많다는 거는 거기 무언가를 흡착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방향제, 커피 향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커피를 내린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미세한 구멍이 많이 있는 거죠. 실리카겔처럼. 마치 실리카겔이 흡습하는 원리랑 똑같이 그리고 활성탄 얘기하잖아요. 숯을 놔두면 냄새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숯도 숯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숯처럼 네. 커피 찌꺼기들도 숯같이 구멍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냄새 분자들 자기가 붙잡아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탈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대신에 완벽하게 잘 말려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섬유를 만들었다고 하면 실제로 흡습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찌꺼기를 우리가 그냥 식물 키울 때 그냥 넣으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 죽는데요. 식물들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질소랑 카페인 성분이 사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되면 자칫하면 땅이 산성화되기도 하고 식물도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시광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말씀드렸던 흡착 효과에 주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52%나 되는 탄소 성분 탄소의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형물로 만드는 열분의 공정 과정을 거치고 탄소를 농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 작용을 거쳐서 활성화 작업까지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흡착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구멍 뽕뽕뽕뽕 더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까지 더 많이 증폭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럼 이제 커피 활성탄이죠. 말 그대로 그냥 커피 네. 숯이 된 거예요. 네네네. 이 활성탄을 정수기 필터라든가 공기청정기에 이제 헤파 필터라든가 네. 악취 제거 필터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어, 이거는 옷은 아니었죠. 옷은 아니었고 음. 이 마스크도 커피 찌꺼기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걸 넣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활성탄 부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네네. 똑같이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젖으면 안 돼요. 이게 젖으면 중요해요. 안 되고. 네. 이게 마스크도 사실 필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필터 부분이 있고 필터 부분이 냄새를 제거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보면 앞에 헤파 필터라고 하는 그런 필터 섬유를 이렇게 방사를 해갖고 만드는 네. 헤파 필터가 있고 그 앞부분에 숯 필터가 있어요. 아. 숯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숯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다공성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냄새 분자를 붙드는 거고 붙든다. 재활용을 한번 할 거면 햇빛에 잘 말려주면 걔네들이 다 날아가고 다시 구멍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신기해. 커피 찌꺼기로 만든 커피 잔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커피잔. 네. 커피로 커피잔. 잔에 카페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이게 커피 찌꺼기에 천연 접착제를 더해서 단단하게 빚어냈다고 해요. 그럼 네네. 가능하겠다. 그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글라스 브랜드도 있는데 이것도 커피 찌꺼기로 선글라스를 네. 만들었다고 선글라스. 합니다. 그래서 음. 커피 찌꺼기에 아마시드 오일 그리고 자연 접착제를 사용해서 반죽을 만들고 높은 압력을 통해서 굳힌 다음에 가공을 통해서 안경테를 만든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 선글라스에서 은은하게 커피 향이 난다고 하니까 오. 주영 박사님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정신 깨고 싶을 때 그 안경을 딱 맞아요. 끼는 깨고 거야. 싶을 때. 맞아요. 땅에 묻으면 또 10년 후에 자연 분화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해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10년 후에 자연분해 자연분해 된다. 된다는 자연분해 게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폭탄을 활용해서 액세서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폭탄을 생각을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위험하고 무섭고 뭐 전쟁터에만 강하고. 있을 것 같고 네. 피스밤이라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름에서도 이름도 약간 예쁘다. 그쵸 느낌이 확 오시죠. 피스밤. 피스밤. 이게 언제 쓰이던 음. 폭탄이냐? 네. 근데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 할 네. 때 그때 떨어졌던 폭탄을 녹여서 액세서리로 만든다고 해요. 진짜 야, 사람들 정말 불발탄. 기발해. 그죠. 기발해. 진짜 기발하죠. 네. 1964년부터 73년도까지 이제 미국에서 인도차이나 지역에 9년에 걸친 공습을 할 때 무려 2억 5천 개의 폭탄이 라오스에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8분의 하나씩 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라오스의 장인 12명이 이제 막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폭탄의 이 알루미늄 성분 있죠? 네. 이 알루미늄을 녹여서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오. 목걸이나 팔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네. 이제 이게 25개 국가에서 팔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유명해지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라오스에 이제 마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폭탄들 제거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 싶은 게 음. 지금도 불발탄이 많아서 라오스에서 한 번씩 터진대요. 그럼 애들이 죽고 다치. 어머니들이 죽는 거예요. 음. 다치는 거예요.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그쵸. 그거를 돕는 일에 쓰인다고 음. 하니까 네. 진짜 의미 있네요.